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3일 무신 6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유학 하응익의 상소에 그 대략에 전일에 삼가 구원하신 유지를 살피건대 지성스럽고 측달하셨으니 신과 같은 우매한 자도 또한 마땅히 한마디 말씀을 올려라 할 때입니다. 신의 일덕의 소견은 7개의 조목으로 방금을 세우는 것, 사람 쓰기를 신중하게 하는 것,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씻어주는 것, 수령을 잘 가리는 것, 문교를 숭상하는 것, 장관을 중히 여기는 것, 공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금을 세우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의 백성들이 모두 깊은 산속으로 옮겨가 버려 지난날에는 1,000호나 되던 데가 지금은 겨우 몇 호만 남은 실정인데 살 때를 정하지 못해서 거의 모두 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화가 이르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주거지가 텅 비게 되었고 무례배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군취하게 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이웃사에게 명하여 엄격하게 방금을 세워 따로 빠져나가는 패단이 없게 하고 이사하여 도피하는 일이 없게 한다면 무척 다행이겠습니다. 무엇이 사람 쓰기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동방은 세족들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온 지 오래입니다. 역대에 소치하여 난을 일으킨 무리가 대부분 천얼인 신분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반드시 흉악하고 패리한 천얼들에게 군사 뽑는 일을 맡겼으므로 오늘의 화를 빚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거듭 유사에게 명하여 간사한 천얼들에게는 혹시라도 이 일을 맡기지 말아서 환란의 기틀을 끊어버리게 한다면 더욱 무척 다행이겠습니다. 무엇이 원통한 일과 억울한 일을 씻어주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날 정여립이 음흉하고 지극히 악한 자질로 사림 속에 발을 붙이고서 인일을 더 높이 말하자 이때를 당해 유신으로서 올바르고 선량하게 국가를 위해 일하는 한두 선비가 이 사람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라고 여겨 드디어 그와 사귀며 점점 서로 친밀해졌는데 그의 흉악한 음모와 비밀한 계책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웠었으니 이는 바로 사마광이 왕 안색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호안국이 진회를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실정과 자치가 실패하여 드러남에 미쳐서는 후회해야 소용이 없었는데 그 망령되이 사귄 죄는 만 번 죽어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의 늙은 어미와 처자가 아울러 형장의 신문 아래 죽었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여 살피소서. 무엇이 수령을 잘 가리는 것이겠습니까? 옛말에 민생이 기쁘게 되거나 슬프게 되는 것은 수령의 현명 여부에 달려있다 했으니 수령의 소임이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수령을 오롯이 제감인만 승상하여 근간한다느니 염근하다느니 자상하다느니 하는데 이는 진실로 뜻이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은 지적을 고찰해 보면 헛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습니다. 우선 호세의 수령들을 두고 논한다면 역적들이 경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담장을 넘어가 뛰어진 자가 있기도 하고 군기를 실어보내 그들이 가져가도록 맡겨둔 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 공황 같은 수령이라면 이런 변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처럼 심하게 당황하여 조치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널리 물어보고 찾아보아 제감인에 구애될 것이 없이 현감으로 삼거나 군수로 삼되 그의 재질에 따라 소임을 맡긴다면 처음에는 근간하다, 염근하다, 자상하다는 이름이 없더라도 끝내는 근간하고 염근하고 자상한 실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여 잘 가리소서. 무엇이 문교를 숭상하는 것이겠습니까? 국가가 국가이게 되는 까닭은 문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적부터 제왕들은 비록 전쟁의
소유 속에 있으면서도 반드시 이웃을 존중하여 사계를 붙잡아 세워 왔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을 독단하던 조조도 오히려 정의를 두려워하여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야해의 위기에서도 송나라 신하들이 왕가를 위해 사력을 다하여 감히 버리지 않았으니 이는 전감이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별난 초기부터 창의하여 외적을 친 것이 모두 서생들의 손에서 나왔었고, 어떤 무부 한 사람도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나섰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더러 뒤를 따르며 종사한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이 역시 공론과 의병을 두려워하여 나온 것이었으니 오늘의 급선무는 문규를 중히 여기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보건대 오늘날은 학교가 황폐되고 서적이 흩어져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혼미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금수가 됨을 면하는 자가 거의 드물게 되었으니 국가의 수치와 선비의 통탄함이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경중을 생각하셔 공맥을 세우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무엇이 장관을 중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활쏘기와 말 달리기 기술은 오히려 수나라와 당나라의 위력도 감당해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새 것을 좋아하고 명성을 다투는 짓이 더욱 심해져 새로 세운 과조만 서로들 승상하고 조종의 헌장은 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무사를 보수의 아래로 대우하고 활쏘기와 말 달리기를 검술의 뒤로 돌림으로 무사들 중에는 분노를 품고서 팔을 꺾어버리고 활쏘기를 그만두려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무사람의 분노는 건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종을 침몰시키려는 화가 일어나자 포스들이 교만 방자이자 사대부를 능멸하기까지 하였는데, 지난 4월 변방의 경보가 있던 날에는 이 부류들이 난을 도모하며 하는 말이 아무 재상의 말은 내가 차지할 것이고 아무 사람의 아내는 내가 소유하겠다 하며 도성 문 안에서 살해하는 일을 서로 했었으니 생각하건대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신복의 변이 있게 될까 우려됩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다행히 신의 말이 그르거나 망령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시어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게 함으로써 이런 교만 방자한 풍습을 억제하도록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무엇이 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임진년의 변은 염희 한 나머지 생기게 된 것으로서 손만 듣고도 기와장 부서지듯 했습니다. 영남의 경우 감사가 우도에 있다가 배주하여 간 곳을 모르므로 한도에 통솔자가 없어 온도 사람들이 외적을 섬멸하는 데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영해부사 한효순만이 군사를 모아 한도의 영수가 되고서 감히 곧바로 개문하여 인심을 수습했고, 진보 현감 김희설이 군사를 일으켜 한효순이 있는 곳에 오감해서 방어할 기구를 수리하여 변에 대비하였습니다. 그 무렵 토족들이 불리의 고을을 포위하였는데 현감이 극력 막으며 괴수를 베고 추적하여 40여 진마리를 노획하고 관나에 버티고 앉아 조금도 동요하지 않자 이에 흩어졌던 좌도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여 단결하게 되고 차차로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판탕한 때를 당해 좌도가 조금이라도 수복되게 된 것은 모두가 김희설의 힘입니다. 한효순이 감사가 되어서는 그가 쓸만함을 알고서 따로 복병장으로 정했는데 참수한 수급이 수가 10여 개나 되었습니다. 이는 온도의 다사들이 다 아는 일인데 포상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억울하게 도로 빼앗기게 되었으므로 물증이 극도로 통분하게 여깁니다. 공이 있는데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범나라에 힘쓰려 하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혹시라도 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여기시어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공을 포상하여 천만 사람들이 마음이 용동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이미 두어 가지 조목을 진달했습니다마는 또한 오히려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사이 조발할 적이면 오로지 박하를 힘쓰므로 백성들이 잇따라 이산하고 있으니 백성은 두려운 존재로서 보장하기 어렵다는 그 말을 알만합니다.
초야에 미천한 신이 조정의 사체도 알지 못하면서 감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했으니 또한 경망하고 외람한 짓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형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살피건대 죄와 화에서 벗어나 살아난 목숨이 외람하게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름이 역적들의 입에 올라 거의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삼가 인자하신 성상께서 곡진하게 돌봐주심을 입어 미천한 목숨이 재생하게 되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놀라고 감격하는 마음 오래되어도 오히려 진정되지 않습니다. 대저 천지는 만물을 낳아 기를 수는 있어도 엎어진 것을 배양할 수는 없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아 기를 수는 있어도 우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신은 특수하게 두토 언덕을 입어 살아가며 보존하고 있어 천지나 부모에 비해서도 천배, 만배가 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모두 성상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 가닥 숨이라도 아직 남아있다면 가루처럼 부서지는 것도 사용하지 않겠고 영혼의 의식이 있다면 죽을 수도 또한 결초 보은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때 어찌 감히 명령을 받고 본도를 거행함에 있어 어기거나 게으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실정과 사세가 억지로 할 수 없음이 지난날에 진달한 그대로여서 국법이 지극히 무섭기만 하고 대중들의 의논이 두렵기만 하니 성상의 본부가 내릴 적마다 마치 한 가지씩 주의를 더하는 것만 같아 위축하고 당황하여 몸둘 데가 없습니다. 이달 2일에로는 미천한 신의 몸에 갑자기 또 병이 깊어지고 쌓인 근심으로 몸이 야유어 가면서 위험한 증세가 마구 생겨 잠을 못 자고 입맛도 없으며 거기에다 가슴마저 뛰므로 이부자리에 누운 채 인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정과 사세가 그러한데도 질병마저 이러합니다. 생각하건대 본 병조의 장관은 본래 기무가 본다 한데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더욱 잠시도 비버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을 패하면 하루의 허물을 쌓게 되고 이틀 일을 패하면 이틀의 죄를 쌓게 되는데 직무를 비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어떻게 직을 면할 길이 없으므로 생각이 이에 미치면 더욱 발광하게 됩니다. 아마도 누구나 마땅히 자신의 힘과 마음을 다하려는 것은 어버이의 상사에 있어 간절한 법인데 신은 일정한 법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잔인하게 간절한 정을 잘라버리고서 성상의 엄명을 받고 나와 억지로 공사에 힘써 왔으니 이는 다만 성상의 언덕에 감격되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세월은 쉬이 갈 뿐더러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야 통한 마음을 갖고 분주하였습니다만 무사람들의 의논이 마구 발생하니 외롭기만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우직한 대로 제 행동을 맡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사정은 천감이 내려다보는 바로서 어버이 상사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억지로 나와 언명을 제비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차례 명하셔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사람이 말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끄떡없이 제 마음대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만 지금은 성상께서 범도로 돈박하셔도 스스로 철신할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실정과 사세가 더없이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처럼 포만한 죄를 짓는 것을 달갑게 여기며 그만둘 줄을 모르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사정을 애처롭게 여기고 신의 어리석음을 살펴주시어 직명을 채직함으로써 끝까지 보존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후에 상소한 말을 보건대 성의가 간절함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채직해야 할 의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실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경이 한번 떠나가 버리면 구구하게나마 조금 이루어 놓은 일들이 바람만 바라보고도 기와 짱 부서지듯 하게 될 텐데 누가 다시 수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마의 장관은 결단코 채직할 수 없는 법이니 어찌 경을 위해서만 그러한 것이겠는가? 더구나 지금 본조의 아경이 한효순이었다. 장차 영남에 부채찰사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경이
국가 일을 돌보지 않고 오직 개인 사정만 따르느라 지나치게 고집하여 잇따라 상소를 올리시기이겠는가? 경은 마땅히 마음을 놓고 앞서 내린 유지를 체념하여 시급히 직에 나와 기물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천하의 큰 죄악은 하나인 것입니다. 진실로 혈기가 있어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그의 살점을 씻고 그의 가죽을 깔고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치지 않고 죄가 있는데도 벌 주지 않는다면 대의가 없어지고 난적이 일어나게 되어 장차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장의 죄를 준 주에서 반드시 벌하였고 부도한 죄를 한 나라 법이 매우 엄하게 다룬 것입니다. 죄인 황정욱은 충훈무에 들고 왕실과 혼인한 것을 의탁하여 벼슬이 조선에 오르고 국가의 후한 언덕을 입었으니 마땅히 국가와 더불어 휴축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만을 봐라. 외적에게 항복하고서는 악한 짓을 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본조에 쓰는 신이라 쓰지 않고 즉 평수길에게는 전하라 했습니다. 이는 평수길을 임금으로 여기고 우리 임금을 배반한 것인데 전하께서 매번 혼구임을 들어 공론을 물리쳐버리시니 너무도 잘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황혁은 기록할 만한 훈구도 아니고 죄악이 그의 아비보다 더합니다. 그의 악함을 논하자면 머리카락을 뽑아 세워도 다 셀 수가 없고 그의 주의를 말하자면 도저히 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오히려 양관에서의 배임을 면하게 하고 가볍게 산묘처럼 귀양 보내기만 하여 머리를 보존하고서 오늘까지 살게 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이 이미 잘못되어 귀신도 또한 한없이 붕괴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에 갑자기 용서하는 명을 내리셔 천하가 다같이 미워하는 큰 악인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내려가 한가로이 지내고 길거리를 멋대로 다니게 하였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또한 반드시 불가할 줄 아시면서 특별히 인아라는 것 때문에 본의를 굽혀 언덕을 펴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황정욱 부자는 죄가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누구라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사로운 은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셔 놓아보내고 양해하도록 하신 명을 속히 도로 거두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4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평안감사 한응인의 서장에 만포첨사 임순의 첩정에 7월 1일 건주 위의 호인들이 수상의 여영과 무창의 등지에 삼을 캐러 나왔기에 전내에 공개하여 올려보냈는데 7월 29일 수상을 올라갔던 호인들이 돌아와서 조선이 삼 캐는 것을 금단하자 노을 가족도 지휘하여 엄금한다 했고 또 노을 가족이라 칭하는 호인 4명이 건주에서 귀순해와서 노을 가족이 조선에 금단하는 지경에 들어가서 삼을 캐는 호인들은 문견하는 대로 적발하여 당사자는 죽이고 처자는 종을 삼겠다고 말했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호인들의 간사한 말을 취신할 수는 없으나 노호의 음흉한 꾀는 더욱 헤아릴 수 없기에 무릇 망보고 방비하는 이들을 혹시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각심하고서 변에 대비하도록 충분하게 검칙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4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덕령의 일을 추국하려면 반드시 먼저 마카의 부류를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곧 소위 참모로서 모두가 족속들인데 다 같이 역적들이 공처에서 나왔으니 먼저 추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종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니 심상한 옥사처럼 시를 끌며 지체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오래 끌게 되면 간사함께를 더욱 내통하여 딱 잡아떼고 은휘하여 자복하지 않게 될 염려가 있을 듯 싶다. 또 이 사람들이 공처한 말을 보면 추국하는 동안에 은비한 말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 잘못 의아스럽다. 살펴보고 회개하라 하니 아뢰기를
역적들의 옥사는 종사에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시일을 지체하거나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상의 하교는 지당하십니다. 다만 단서가 드러나지 않았을 적에는 부득이 갖가지로 캐물어 기엽고 실정을 알아내야 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큰 옥사를 신중하게 다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큰 옥사를 출국할 때는 반드시 공초한 말에 드러난 것으로서 증거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역적들의 공초에는 단지 김종사라고만 했으니 가리킨 것은 반드시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욱과 응회가 다 같이 성이 김이고 같은 족속이므로 구분하여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난처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취품합니다. 만일 다 같이 마카였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먼저 취국하는 것은 역적의 옥사를 취국하는 체례가 아닐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정을 얻어내게 된다면 그만이지만 자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죽어버린다면 김덕룡의 일을 취국할 때 더욱 단서를 얻어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대저 역적들의 입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잡다하게 나온 사람으로서는 김덕령이 제1이니 이렇게 드러난 것에 의거하여 먼저 김덕령을 추국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헤아려 보고 의논해 보아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에 감히 성성께서 재량하시기를 칠품합니다. 또 죄인들이 공초한 내용을 보면 추국하는 사이에 비밀스러운 말들이 많이 누설되고 있으니 과연 놀랍습니다. 옥사가 이미 오래되어 전파되었을 염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누구에게 들은 데가 있을 것이니 이 한 조목을 가지고 다시 추국하여 끝까지 힐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김덕룡의 일은 이미 묻 역적들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이를 고찰하여 엄하게 추국해야지 전혀 단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들의 큰 옥사에서 물어볼 만한 수종이들을 먼저 추국해야 하는 이유는 실정과 행적을 모조리 얻어내어 이를 증거로 삼아 괴수를 추국할 바탕을 만들고자 하는 까닭일세이다. 여적에도 이와 같은 옥사는 그 집의 노복과 비첩들까지도 모두 신문했다. 어찌 단지 공초한 말에 드러난 것만을 증거로 삼겠는가? 내 생각에는 이 사건은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 듯하다. 설사 먼저 추국받는 사람이 자복하지 않은 채 먼저 죽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어찌 이 때문에 주저하면서 그 괴수를 추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먼저 김덕령을 추국하는 것이 너무 서두르는 일인 듯 하기는 하나 만일 김덕령이 속으로 그의 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숨기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실정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김어눅을 먼저 형추하여 끝까지 신문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다시 추국하여 끝까지 힐문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4일 기요 5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문 등록에는 경태 7년의 황후 상사 때 진이사와 진향사 등의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대명회전에는 가정 27년 고열 황후 상사 때 본국이 배신을 차송하여 진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들의 의견 또한 진향사를 차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본조의 등록은 산실되어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온갖 예식을 고찰해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급히 의주 부윤에게 하사하여 요동도사의 진양에 관한 재물의 명목과 갖가지 예물들을 문견하여 치게 하도록 하고 본주에 혹시 진양에 관하여 고찰할 만한 문서가 있을 경우 또한 우선 수송하도록 함으로써 시행할 때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4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유구국 세자의 원자에는
자신이 그의 이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회자의 원자대로 이름을 쓰는 것은 미안한 듯하니 그 영자를 쓰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우자의 다음에 유구국 중산왕 세자라고 쓰는 것도 미안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원자에도 조선국이라고만 썼으니 지금 우리도 중산왕 세자는 생략하고 유구국만 쓰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유구국에 보내는 예물은 곧 해외에 우연히 한번 하게 되는 것이기에 예조가 넉넉히 마련하여 정중한 뜻을 보이는 것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난리를 치른 뒤라 천조에 보내는 예물도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삼전에는 면주와 저포 등이 단지 10필씩이고 대전에게만 20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구국에 보내는 예물이 대전과 같아 삼전보다 많으니 단지 정의에 있어서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볼 적에 또한 괴이하게 여길 폐해가 없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짐작해서 다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7일 M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통신사에 관한 사항을 예부에 이자하는 것을 전에 승문원이 불가하게 여겼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바른대로 곡절을 중조에 고하지 않아 통신사를 보내게 되었으니 이번엔 반드시 사실대로 고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사람들은 통신사를 보내는 것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 책봉받은 적출을 치하한다고 여길 텐데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원통한 일이 있겠는가? 지난날에는 이미 조선 국왕인 아무개가 외적을 위해 책봉해 주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었는데 오늘날에 또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앞서 전교한 대로 사실을 자세히 갖추어 이자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고 승문원에 이르라.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7일 M자 두 번째 기사 예조가 배표할 때 음악을 쓸지 말자고 한 초기에 대해서 전교하였다. 무릇 예문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다. 거애로 말한다면 그 거애가 이미 지나갔고 정조시로 말한다면 그 정조시도 이미 지나갔다. 중조에서도 이미 제복을 했을 것이다. 황상을 위해 하는 일이 작지 않은데 음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살펴 아래라.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예조가 회개하기를 중국으로 말하면 이미 제복을 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조시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금방 상사에 관한 부엄을 듣고 바야흐로 진위와 진향에 관한 예지를 의논하고 있는 때이므로 대신들의 의견으로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할 듯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8일 개측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시상하는 것은 한 세상을 권장하려는 것인데 시상이 혹시 합당하게 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용동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이되고 태만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맙니다. 도충부도사 김덕룡은 지난번에 동지 조경이 회군하여 성으로 들어오던 날 실제로 그는 마가 서며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도 단지 수문장이었다는 이유로 수본에 이름이 올라 외람하게도 계급을 뛰어넘어 승진하는 상을 받았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랍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계정을 명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호조좌랑 성 이민이 상소하기를 신이 공릉의 재관으로 차정되어 나가는 도중에 진유격의 접반관으로 임명되었음을 듣고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은 용렬한
자질이기에 심상한 공사도 두서를 가리지 못하여 잘 재결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 일은 적의 영에 머물면서 정세와 형편을 헤아려 다방면으로 탐지하고 계책을 세워 말을 잘 꾸며 잘 설득해야 하고, 반드시 적의 허실과 의신 및 통저와 거류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아낸 다음 조정에 신도하여 조정에서 책응해 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어찌 어리석고 용렬한 소신이 담당하여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왕 동지의 접방관이 되어 서도를 오갈 적에 명령을 내린 일대로 즉시 봉행하지 못하고 꼭 도중에 지체하게 되었던 것은 실로 소신이 수령들을 제압할 만한 명망이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지금 남쪽 지방은 서도와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또 이렇게 될까 너무도 염려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는 특별히 도우채찰사 감사와 병사에게 하유하시어 각 고을들을 거듭 신측하여 조금도 태만함이 없게 하도록 하는 한편, 미천한 신의 말이라고 하여 소홀하게 여겨 늦게 처리하지 말고 시급히 복궐에 전달하게 한다면 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또한 강려 진쇠하고 애통 측달해 하심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의리를 굽혀 강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아니라고 태만하게 될까 두려워하소서. 그리하여 대수 일에 서둘러 힘을 다하여 조치해 간다면 중흥하여 복구하는 소망에 거의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사람의 마음은 잡아두느냐 놓아두느냐에 따라 공경스러운 자세와 태만한 태도로 곧장 갈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와신하던 부차는 월나라의 복사하고는 고소대에서 방탕한 짓을 했고, 분수한 진무제는 오나라를 평정하고는 양거의 향락에 빠졌었습니다. 어찌 조금 안정되거나 조금 편안해졌다고 하여 그만 태만한 마음을 내어 중후하는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은 어리석고 고루하여 저의 업무만 맡고 있을 뿐 조정에서 의논하는 말석에 끼이지 못하니 화와 벌 두 가지 방도에서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망연된 생각으로는 혼자서 탄식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이 해적들과는 함께 살 수 없으므로 대의를 내걸고 정토해야 할 뿐이다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 말이 크기는 하지만 진실로 정충과 지성을 가지고 세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고서는 외적을 정토해야 한다는 대의가 헛되이 기세만 부린 말로 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유축을 쓰면서 우리의 정예 군사를 기르고 어떻게라도 민생을 보호하여 장차 복수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있어서는 그 말이 그럴듯하지만 진실로 고단과 사설하며 조금 더 완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서는 성하지맹하여 한갓 나라를 팔아먹는 화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화하고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 신이 과연 그 경중을 알겠습니까마는 어떻게 절충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벌하자는 사람은 나는 토벌해야겠다 하고 강화하자는 사람은 나는 강화해야겠다 할 뿐, 이런 식의 말만 하고서 지성으로 나라 일을 직접 해나가고 죽음을 맹세해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은 없이 그저 시끄럽게 의논들만 하고 있으니 신은 전하의 이 일에 도움은 없고 해만 될까 염려됩니다. 토적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충신은 적고 의논이 정해지지 않아 붕당의 조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위태로운 지경에 홀로 있는 상황은 마치 난파선이 태풍을 만났는데 정박할 곳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신은 진실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언제나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낮이나 밤이나 힘을 기울이시되 토벌을 의논할 적에는 이런 성의로 하고 강화를 의논할 적에도 또한 이런 성의로 하여 군신 상하 간의 성의가 돈독해지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조금 편안해지더라도 조금도 안식함이 없이 오나라와 지나라의 방탕함을 감개 삼고 강한 원수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통분해하며 한가한 틈을 타 조치할 방도를 정비하여 근본이 든든해지게 하는 계책을 한다면 종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8일 그측 세 번째 기사 김덕령을 3차 형문하여 30도의 형장을 가했지만 앞서의 공초와 가감이 없었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김덕령을 3차 형문했지만 승복하지 않으니 마땅히 더 형문을 해야 할 것이나 숨이 곧 넘어갈 듯하여 창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곧 죽어버린다면 실정을 얻어내지 못하게 될 듯 싶으니 내일 가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